비트코인의 가격을 전 세계 인구 구조,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와의 관련성을 기반으로 분석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리인데요.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세계적 명문인 와튼 스쿨을 졸업한 금융 천재이자 데이터 기반 분석 전문가입니다. 애널리스트로 커리어를 시작해 20년 넘게 월가에서 활동해온 금융 엘리트인 그는 현재 투자 리서치 기업 펀드스트레이트의 공동 창립자로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략을 제공하고 있는 실력자입니다. 그런 그가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전 세계 자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이며 비트코인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10,000,000까지 갈 수 있다. 어떻게 그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걸까요? Monetary systems are very reliant on individuals trusting their government. And the shaded area are the countries that trust their governments even less than the US. So we're looking at countries like Brazil, Argentina, South Korea, Italy, Greece. Not surprisingly, these are the countries where digital currency development is flourishing. So there is a very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lack of trust in their government and the blossoming of digital currency. And they asked millennials, do you trust banks? 92% of millennials don't trust banks. Now, part of that is the financial crisis. They saw their parents lose their homes. But it just shows you that millennials generally don't have trust in centralized systems. 이 표는 미국의 세대별 인구 구조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먼저 우리가 익히 들어본 베이비 부머 세대는 약 7,300만 명으로 한 시대를 대표한 상징적 세대죠.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중심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밀레니얼 세대인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인구수는 약 8,900만 명.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도 1,600만 명가량 더 많은 세대인데요. 현재 이들은 2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의 나이로 사회적으로는 핵심 노동 인구이며 경제적으로는 저축과 투자 여력이 가장 많은 세대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순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자금의 흐름은 밀레니얼 세대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은 세대라는 겁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산을 키우고 은퇴를 준비하던 시기였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당시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시기 그들은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경험은 정부나 은행, 월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기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더 이상 기존 정부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목받게 된 것이 바로 기술과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이 된 것이죠. When we went off the gold standard in 1971, that was the first time individuals could buy gold. And when the silent generation cohort peaked, gold was $600, 15x in a decade, just by a single generation buying gold. The boomers we know bought equities. First boomers to the peak size of the cohort, 1982 to 99. 즉 1971년 미국이 금본위제를 공식 폐지했던 이 시기에 투자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대였던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은 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70년대 금값은 약 10배 이상 폭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일런트 세대의 다음 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투자 자산으로 주식을 선택하게 되면서 S&P 500만 해도 10배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세대로 등장한 X세대는 사모펀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모펀드 시장은 어느덧 미국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8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나이로 본격적인 자산 투자를 시작할 시기에 도달한 이들이 바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Bitcoin's rise in 2016 coincides with the first millennials entering their prime savings years. If millennials put 10% of their savings flow, $100 billion, into crypto, that's a $2.5 trillion rise per year. So we think that you may end up seeing Bitcoin by the end of the cycle as high as $10 million per Bitcoin.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대략 8,900만 명으로 이들의 저축과 퇴직연금 등을 합한 연간 투자 가능 자금은 약 1조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토마스 리는 이들 저축액의 10% 정도만 비트코인에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엄청난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도에는 4억 명, 중국에는 3억 명, 기타 아시아, 유럽, 남미 모두 합치면 전 세계 밀레니얼 인구는 약 20억 명, 즉 전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인구로 이루어진 세대가 희소성 그리고 탈중앙화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의 단 5%만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면 연간 5천억 달러의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리는 이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유동성을 감안했을 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지금보다 25배 증가한 50조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10년 내 비트코인이 6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000만 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리는 밀레니얼 세대의 매수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See, Wall Street likes diversification. They like to get people to own assets that aren't correlated. And this is the correlation at the top of Bitcoin to other assets. So Bitcoin's correlation to the S&P is only 16%. To bonds, it's actually negative. It has no correlation to gold. 상관관계라는 건 두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 수치는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로 측정이 되고 상관관계가 1이라면 두 자산이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뜻하고 상관관계 수치가 만약 마이너스 1이라면 두 자산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걸 뜻합니다. 결국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리스크 분산 효과가 커지는 걸 아실 수 있겠죠. 하나의 자산이 폭락해도 나머지 하나가 버텨주거나 혹은 반대로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S&P 500 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관계수가 약 0.4에서 0.6을 나타내고 이는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과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금과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 10년물 채권과는 큰 관계성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비트코인이 전통적 금융 자산들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것이고 해당 자산들을 해칭 수단으로 매력도가 높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You would have actually nearly tripled your return just putting 10% of your money into crypto and rebalancing. So the point is, again, crypto is really a multi-decade story. It's grounded in disruption. 지금까지 우리는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거대한 두 주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와 글로벌 펀드 및 기관 투자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토마스 리가 이어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매수 주체는 바로 세계 정부와 국가들, 특히 미국이 그 선봉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장기 부채와 재정 적자 문제에 직면해 있죠. 그래서 토마스 리는 주장합니다. Because if Bitcoin is something that is rising and the US owns 1 million of Bitcoin and they're going to hold it for 20 years, that in some ways could actually offset a lot of the deficit. 오늘 영상에서는 토마스 리가 예측하는 비트코인의 미래와 그 안에 숨겨진 거시적 투자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글로벌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고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의 초입에 서 있는 셈입니다.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파동여신 시황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관점과 지지 저항선 정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흐름을 함께 따라가기 위한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미래 자산은 스스로 만든 정보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